주간 꾸레 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바르셀로나를 둘러싼 소식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이제 주말에 라리가가 개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바르셀로나가 경기에 임할 텐데 그 전에 선수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 등록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물론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조안 감페르컵에서 바르셀로나가 멕시코 클럽 푸마스를 상대로 6대0으로 대승을 거뒀다는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경기 시작 3분 만에 레반도프스키가 골키퍼까지 제치고 각도가 없는 곳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선제골을 기록했죠. 그리고 나서 페드리가 레반도프스키의 패스를 받아서 개인 기술을 발휘하면서 추가골을 넣고 덴벨레 같은 경우에도 골을 넣었죠. 그리고 페드리가 또 한 번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전을 4대0으로 마감했고요. 후반전에는 대거 선수 교체를 단행하는 가운데 오바메양과 프랭키 더용이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6대0 대승을 거뒀는데 이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가 한 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MVP로 선정이 됐고요. 57번째 조안 감페르 트로피를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 경기 레반도프스키와 페드리의 호흡이 찰떡궁합 완전 좋았다. 네, 레반도프스키가 한 골 2개의 도움, 그리고 페드리가 2골 1개의 도움인데 서로 도와주면서 골도 기록하고 도움도 기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즌에 레반도프스키와 페드리의 호흡을 기대해 볼 만하다. 기대감 뿜뿜이야. 그 정도로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페드리도 레반도프스키와 함께 뛰는 거는 사치다. 그리고 사비 감독이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최전방으로 움직이면서 골을 넣으라고 주문을 했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고요. 사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처럼 경기 초반부터 강렬하게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아쉬운 부분도 드러냈는데요. 우리는 90분 동안 경기를 늦추어서 안 된다. 오늘은 친선 경기고 전반전에 4대0으로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공식 경기에서는 속도를 늦추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누에 찾아온 팬들, 바로 이 6대0 대승을 보면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고, 역시 레반도프스키, 역시 하피냐, 영입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페드리가 또 성장한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덴벨레 정신 차렸고요.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의 폼은 좋았다. 사실 6대0 승리 6골도 대단하지만은 레반도프스키도 하피냐도 골대를 또 한 차례씩 맞히는 모습이 있었고, 오바메양도 골을 넣긴 했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모습이 있긴 있었거든요. 이제 시즌이 시작하면은 이 파괴력을 더욱더 높이면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수 등록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바르셀로나는 2022년 여름에 5명의 선수를 영입했죠.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줄스 쿤데, 여기다가 캐시에, 텐센, 이렇게 5명을 영입했고, 세르지 로베르토하고 우스만 덴벨레는 이제 잔류를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선수를 선수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스페인 언론도 그렇고 ESPN 보도도 그렇고 라리가가 바르셀로나가 제출한 이 재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해당 선수 7명 전원을 등록할 수는 없다고 다시 바르셀로나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바르셀로나는 4차 레버를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스페인 언론 쪽에서는 프랭키 도용을 이적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도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안 라포르타 회장은 모든 선수를 등록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축구는 기다리지 않는다. 과도기 이적 시즌은 없다. 우리는 이번 시즌부터 우승을 노리겠다는 얘기죠. 떠나야 할 선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이번 주에 우리가 영입한 선수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르셀로나가 3차 레버까지 가동을 했거든요. 근데 선수 등록을 못한다? 왜 그럴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1차 레버 TV 중계권 10%를 25년 동안 6번가 식스스트릿에 양도하면서 2억 6,700만 유로를 땡겼고요. 2차 레버 TV 중계권 15%를 또 6번가 식스스트릿에 25년간 양도하면서 4억 유로를 땡겼습니다. 그러면은 6억 6,700만 유로죠. 여기다가 3차 레버 바르셀로나 스튜디오 지분 24.5%를 소시오닷컴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억 유로를 땡겼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3차 레버까지 가동을 하면서 땡긴 금액이 7억 6,700만 유로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장부상의 기록입니다. 근데 라리가 쪽에서 검토를 해보니
이 7억 6,700만 유로 중에서 1억 5천만 유로는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4차 레버까지 가동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바르셀로나가 4차 레버로서 바르셀로나 스튜디오 지분 24.5%를 매각을 할지 좀 봐야 되겠고, 그 바르셀로나는 셔츠 소매스폰도 계약을 맺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화이트 비트라는 데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스페인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4차 레버를 가동했을 때 1억 유로를 땡긴다. 그렇다 할지라도 선수 등록하는데 약 2,700만 유로 정도는 더 소득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2,700만 유로 정도가 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단 정리가 매우 중요해졌고, 그 주장단의 주급 삭감도 또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모로 바르셀로나가 선수 등록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전 3차 레버까지만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라리가 테바스 회장, 왜 바르셀로나한테만 이렇게 깐깐하게 보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진짜 또 뚜껑 열리네. 여하튼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4차 레버도 가동하고 셔츠 소매스폰도 받고 그러면서 선수단 등록을 모두 마칠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랭키 도용의 이적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스페인 언론은 프랭키 도용이 메뉴보다는 첼시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느냐는 식의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조안 라포르타 회장 같은 경우에는 도용에 대해서 제안이 왔다. 하지만 우리는 도용이 남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사비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현 상황을 바라봤을 때 프랭키 도용을 떠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르코스 알론소 영입에 근접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스필리쿠에타 영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마르코스 알론소 영입에는 매우 근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종료는 800만 유로로 추정이 되고요. 계약 기간은 2+1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토마스 토헬 감독이 마르코스는 나에게 떠나고 싶다고 얘기했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르코스 알론소의 이적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드러났고, 마르코스 알론소도 첼시 직원하고 작별 인사까지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마르코스 알론소를 영입하면서 알바 백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첼시도 브라이튼에 마크 쿠쿠레라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마르코스 알론소가 떠난다고 해도 큰 여파는 없잖아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마르코스 알론소를 영입하지 않을까. 저는 별론데 또 와서 잘할 수도 있으니까, 또 사비 감독이 원한다니까 뭐 어쩌겠어. 영입해야지. 대체 몇 명을 영입하는 거야? 선수 등록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진짜 몇 명을 영입하고 있는지, 난 진짜 배부르다. 요즘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네. 그건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라포르타 회장이 선수단 정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한두 명씩 바르셀로나에 떠나는 선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떠난 선수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쿠티뉴가 2천만 유로의 이적료에 아스톤 빌라로 이적을 했죠. 그리고 페란 주트글라가 약 600만 유로인가? 이건 추정치입니다. 600만 유로의 이적료에 클럽 브루에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소식은 네토 골키퍼가 본머스로 이적료 없이 이적했다는 얘기고요. 리키프츠 같은 경우에도 LA 갤럭시로 이적료 없이 이적을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적할 때 발생하는 수익의 50%는 바르셀로나가 획득하게 됩니다. 요거와 같은 조건으로 민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적료 없이 셀타비고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게사 같은 경우에도 셀타비고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 발생하는 이적료의 50%는 바르셀로나가 챙기게 됩니다. 자, 레이 마나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적료 없이 와포드로 이적했고, 무사와기의 선수도 이적료 없이 고리차로 이적을 했습니다. 렁글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토트넘으로 임대를 갔고, 트링캉은 스포리팅으로 임대를 갔죠. 지금 남아있는 선수 중에서 앞대는 카디스하고 협상 중이고요. 콜리아도 같은 경우에도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움티티하고 브레이스웨이트예요. 이 두 선수가 어떤 상황으로 떠나게 될지 분명히 이번 여름에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떠나야 될지를 좀 봐야 되겠고, 바르셀로나가 이적료를 어떻게 해서든 챙긴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데파이라든가 프랭키 도용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이적을 고려하고 있겠죠. 자, 바르셀로나는 선수 정리도 어느 정도 차근차근 되어 나가는 모습이에요. 일단 지금 뭐 선수 등록 문제가 남아 있지만은 여름 동안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고 선수단 정리도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다가오는 주말에 펼쳐지는 2022-23 시즌 라리가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첫 경기는 라요 바이에카노하고 경기를 치릅니다. 14일 오전 4시에 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깜누에서 경기를 치르니까 바르셀로나 개막전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깜누라고 하면 안 되죠. 스포티파이 깜누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영주 TV에서 라요 바이에카노전 입중계를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올 시즌 공식 경기 첫 승 또영주 TV와 함께 즐겨보시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줘.